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앞장서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국민의당 인터넷 방송국 온국민방송 개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온국민방송의 의미는 방송 중이라는 온에어에서 온을, 국민의당에서 국민을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항상 열린 방송, 온국민,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 속에서 소통하는 국민의당, 온국민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온에어 전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님, 김성식 정책위 의장님, 김영환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버튼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이서 버튼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정면 잠깐 봐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온국민 방송 개국을 선언합니다. 정면 좌측의 스크린을 봐주시면 드디어 안테나가 다 올라갔고요. 이제 이 시간 정각부터 온국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개국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분들의 처음부터 애랍니다. 방송하고 그동안 개국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민방송 개국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짧은 시간에 온오프 융합 정당으로서 이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자 소통의 시대이고 따라서 인터넷 방송의 역할은 달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방송은 국민들에게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들과 최일선에서 소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모든 당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도 기대합니다. 모든 인터넷 방송국의 성패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위상에 맞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방송이 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 속에서 호흡하는 방송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정책위 의장님께서 장막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방송국을 열었습니다. 온 국민 방송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희망을 나누고 걱정을 들어가는 국민의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온 국민 방송의 개통 때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젊은 일꾼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사무총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치는 나를 따르라식의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치와 정책의 생산자가 국민들에게 정치를 강요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만 온 국민 방송을 통해서 정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는 섞이는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그런 정당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치의 실험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국민 방송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메인 주소는 영문으로 on국민.kr, 한글은 on국민방송.한국을 치시면 저희들이 온국민 방송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당 관련 편집 영상 업로드를 하고요. 방송 편성표 그리고 공지사항, 온국민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명예기자들이 만든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비상대책회의, 의원총회, 원내대책회의, 원내정책회의 등 모든 회의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외 행사라든지 의정활동의 영상, 모든 방송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세의, 국민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 국민들이 만드신 영상들을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온국민 방송 개국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제6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6차 비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기대발을 있으시겠습니다. 어제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는 사드 괴담은 중대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성주 집회에 참가한 모 여성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고 합니다. 혼란과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드 공안 정국을 만들겠다는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성주, 국익, 국회 무시의 무시무시한 불통행정을 자행한 정부가 또다시 무시무시한 사드 공안 정국으로 모든 책임을 가리려 한다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끝나면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사드 배치 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사드 배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틀간 토론의 가장 생산적인 마무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요구에 대해서 정치 공세, 국정 흔들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우수석은 진경준 등 검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만이라도 이미 해임됐어야 합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진 전 검사장의 혐의가 무려 110일 가까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검찰에서 아무런 감찰도 수사도 하지 않은 것에도 청와대와 우수석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우수석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수석이 장관, 총장 위에 있는 권력 금수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수석은 지금 넥슨 부동산 거래, 변호사 시절 억대 수임 의혹, 홍만표 전 검사장과 공동변론 등 각종 의혹 한가운데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권력 금수저 우병우 내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우리는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어제 저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만나서 공직자 비리 수소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추후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 당내 경선과 관련한 녹취록이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내 교통정리라고 봐주기에는 너무 나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의뢰가 들어와야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녹취록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삼척동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인지를 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녹취록에 대해서 청와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여소야대 국회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야3당이 공동으로 5.18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0년 야당의 정체성과 5.18 정신은 일맥상통합니다. 더민주에서도 하루속히 당론을 정해서 5.18 정신을 함께 발전 계승시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성식 정책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정부는 양심이 있다면 성주를 호의 고립시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양심이 있다면 성주 군민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성주 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주에 사는 어느 젊은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성산포대가 얼마나 가까운 위치고 얼마나 작은 야산에 불과한지요. 제 모교인 성주 여고는 산에 있어서 학교에서 정면으로 성산포대가 보인답니다. 어느 나라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마주보고 사드를 배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속상한 건 대부분 성주분들이 님비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안타깝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 요즘 성주 국민들에게 꼭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주는 10여 년 동안 인구 4만 5천 명에 정체되어 있는 지방의 작은 군지역입니다. 오로지 깨끗한 땅, 맑은 물과 공기, 따뜻한 햇빛의 도움을 받아 참외의 명산지로 소문이 났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이었습니다. 정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특별히 발전한 것도 아니었지만 늘 정부를 지지해왔고 마을 회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형 사진을 걸어놓고 살던 순박 그 자체의 농사꾼들이었습니다. 깨끗한 성주라는 슬로건을 자랑스러워했던 이들에게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이 뒷산에 배치된다는 소식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고출력 레이더와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유해성 논란을 떠나 정말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데모라고는 텔레비전 밖에 보지 못했던 시골 어르신들이 청천벽력 같은 사드 배치 소식에 군청 앞으로 몰려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던 배신감으로 인해 불안감과 분노, 혼란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사드 반대 집회장에 모인 어르신들의 시커멓고 걸리고 주림진 얼굴에 머리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얼떨떨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시골 사람들에게 누군가 민빈이, 폭력이니, 심지어 종북이니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주 군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귀책 사유는 성주 군민에게 날벼락을 안긴 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주 군민은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왜 다른 국민의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성주는 일제 때는 심산 김창숙 선생과
한계 이승희 선생과 같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6.25 동란 때 낙동강 정투의 최전선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주 군민의 안보식은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성주 군민들이 지금은 국가 안보는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지와 방사능 폐기물 부지 선정 때에는 그래도 사전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았는데 이번에 무슨 공고가 있었고 무슨 절차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성주 군민을 상대로 해서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 결정을 하고 일방 통보를 하지만 않았어도 이분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성주는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부를 바라는 온 국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까? 정부는 성주를 고립시키기만 하면 사드 배치를 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성주 군민을 매도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성주포대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기지입니다. 곧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배치가 이루어질 지역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미군 기지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바로 헌법에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 것입니다. 정부는 성주에 대한 매도를 그만하고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그것이 성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 과정을 치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비리 관련입니다.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차관급 현직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처가 돈으로 넥슨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던 연이은 현직 검사장의 말 바꾸기에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에 떠밀려 착수된 특임 검사의 수사에 의해 넥슨이 준 돈이었으니 밝혀졌습니다. 이제 120억의 주식 대박 사건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1326억 원의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의혹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우 수석은 국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1천억대의 상속세와 넥슨과의 미심쩍은 부동산 거래의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커져만 가고 넥슨과 우 수석의 해명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1996년 안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은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남의 돈으로 부를 쌓아왔습니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우병우 민정수석은 진경준 검사장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며 방치한 의혹도 제기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간 검찰 부패와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의 자정 약속과 제도 혁신은 반복되어 왔지만 국민들은 매번 속아왔습니다. 신임 검사들의 검사 선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일벌백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국민의당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조정용 비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인 국정 난국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권 말기적 현상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3대 국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 문제인 사드 배치를 국가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론 분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사드 배치는 전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성주 지역만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이 각종 부정, 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직 경력을 앞세운 정관 예우와는 차원이 다른 공직의 현재 힘을 과시한 점이 더 악성입니다. 이번 우병우 게이트는 법무부 장관만이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는 빙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빙산의 윗부분만 노출돼 수면 아래에 있는 부패의 실체는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각종 수임 비리, 가족 비리 등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계에서는 우병우 라인이 대거 포진해 권력의 정점에서 인사, 사정, 모든 권력을 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명과 직위까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수석은 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셋째, 새누리당은 총선 공천 녹취록 파문으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고 진실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사단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 검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3대 축인 당, 정청이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정쇄신을 하지 않고 버티면 정권의 앞날도 불투명해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지금이 박근혜 정부 국정쇄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국정쇄신의 첫 시작은 개각, 개편, 개혁입니다. 구조적 문제로 생기는 비리를 책임져야 할 일이지 사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기에 정부의 전면 개각이 시급합니다. 청와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공직기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청와대를 개편해야 합니다. 검찰 조직의 내부 비리는 공수처 설치 등 외부 감찰기관을 통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너지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조배숙 비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를 사드 배치 발표 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정말 정부의 발표대로 정말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과 외교 채널도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동북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핵이었고 북핵은 동북아 국가들의 공조로 외교로 풀어가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로 북핵을 외교적으로 제어하는 데 기여했어야 할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의 무기 확산과 그리고 북중러 동맹을 공고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의 표현대로 일개 포대 하나의 배치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는 개도 구럭도 모두 놓치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이제 국회와 민의에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열강들의 군비 경쟁 속으로 밀어넣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4.13 총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공천권에 그 개입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현규안 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청와대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녹취록 공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VIP의 뜻을 빌어서 호가호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청와대에서 엄정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된 실험 결과를 은폐하라는 그 당시에 그 옥시의 대표였던 거라부 제인 대표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인 전 대표가 직접 계약한 서울대 조모 교수는 그의 연구 팀원인 권모 씨에게 간질성 폐렴이 발견된 데이터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 제품과 소비자들의 폐 손상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보고서를 써주고 연구 용역비 2억 5천만 원과 자문료로 1,2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옥시가 조 교수에게 실험을 의뢰한 시기는 2011년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1차 동물 실험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을 한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악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꾸미려 했던 자료는 결국 피해자와 가족들을 그 어렵고 지난한 민사소송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부도덕한 자본의 사악함과 이것을 따르는 그 악의 진부함을 봅니다. 악의 진부함이라는 용어는 나치에서 정말 정상적이고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악을, 유대인 학살이라는 그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생긴 그 용어입니다. 지금 제인 전 대표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가 제품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자발적으로 문제되는 제품이 회수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싶지만 한국 현 상황에 비춰서 입국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가증스러운 답변입니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를 당장 기소하고 형사 공조와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해서 우리 법정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주무부처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법대로 지침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가 바로 악의 진부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권원님께서 다음 진행을 위해서 딱 3분 내로 말씀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배수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국정조사 활동에서 업체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산업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민낯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일상화돼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광주의 하남 산단에 있는 업체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을 매년 약 300톤 이상 배출해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는 작업장 내 기준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이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부의 이런 무책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민낯을 확인하면서 국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주문할 것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 작업장 환경, 대기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에서 서로 협의 프로세스가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기 점검 프로세스를 요청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조사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의 제조 과정과 배출 과정, 사용 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현재 화학물질 사용과 배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규제 정책에 해당되어 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사 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규제 개혁에 우선하여 심사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오늘 온국민방송 개국 행사 관련한 이벤트로서 쌍방향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온국민방송 개국 이벤트 하나인 쌍방향 비대위 회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연결하는 동안에 창가에 있는 TV 모니터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니터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먼저, 한 걸음 더 가까이 온국민 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국민 위클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진입니다. 무더운 장마철이 계속된 지난 한 주간에도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온국민 위클리 7월 셋째 주 국민의당 소식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전국 최대의 현안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국민의당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사드 반대를 확인하고 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것도 경고를 합니다. 7월 8일 정부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발표 후 7월 12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아가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 동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역과 연결됐기 때문에 뉴스 모니터는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부산 지역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회의록 라이브를 통해서 비대위원회 회의에 모두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과 영상으로 연결하여서 위원장님 그리고 비대위원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몇 분이나 모이신 거죠? 예.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나온 세 분까지 해갖고는 8분 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거죠? 예. 부산에 이제 국민의당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다 모이셨습니다. 굳이 이제 한 분은 이제 오사카에서 이 방송 소식 듣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네, 혹시 비대위원회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이번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성주에 북한 대책위원장들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정해갖고는 당이 분명한 칼라를 내시는 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사드가 일단은 안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믿고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이 정확한 칼라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혹시 질문할 일 있으면은 질문하시면은 저나 여기 비대위원들이 계시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식 위원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쉬운 거 해주세요. 쉬운 거. 제가 지금 여기 지역이 부산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구조조정하고 그 이전에 개성공단 철수하고 맞물려 갖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 사상 지역은 완전히 한 30-40% 정도 실물이 이제 빠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은 조선 구조조정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부산, 경남, 전남, 충북까지 다 연결되는 굉장히 큰 골인데 이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지역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어렵고 지역 경제가 매우 힘든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저희 국민의당은 이미 남이안 일대의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 나오고 협력업체가 어려워진 것을 부산 가서도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따라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와 민생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한 정책이 이제 모든 정당과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7월 26일이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 10조 규모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역을 똑바로 제대로 따져가지고요. 정말 지역 밀착형 사업들이 또 지역 균형적으로 잘 배치되고 이 손과 품이 들어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고통을 좀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서해안에 어선들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 해경의 경비선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중소조선사들로 하여금 그러한 경비정이라든가 또 관공선들, 또 낡은 관공선들이 많습니다. 서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공선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정부 예산으로 발주를 해서 이렇게 중소선사들의 어려움을 좀 일시적으로 아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고, 특히 부산에 지난번에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님, 당시 또 안철수 전 대표님 함께 가서, 전정배 전 대표님 함께 가서 회의를 할 때 협력사들께서 진성거리한 물품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혹시 못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도 계셨어요. 저희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것을 정부랑 협의해서 그 협력업체 분들하고 정부 구조조정 지원반하고 바로 이 접촉 포인트를 만들어 드려서 원포인트로
완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그때 부산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경청할 수 있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또 좋은 말씀 계속 당으로 보내주시면 현실감 있고 또 정직한 정책이 되도록 국민의당은 우리 모든 우리 비상대책위원들과 더불어서 또 의원님들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에게 먼저 주택신 얼굴로 위원장까지 드린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당을 잘 치시면서 정말 당을 정말 어느 당보다도 큰 권한당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안 의원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또 김성수 의원님이랑 모든 분들께서 그분을 잘 공유하셔서 그분을 국가의 원수를 만들어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속에 모든 국가의 아버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사카에 소식하기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사카에 가시면은 오사카 총영사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비서실장 할 때 저희 비서관이었습니다. 꼭 찾아뵙고 인사 전하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지금 예, 말씀하세요. 부산 말고 전국적으로 다 해달라요. 부산이 시상적인 저희 근무지예요.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래서 비리비 같은 이런 큰 회 같은 것들 한 번쯤은 국회에서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의당은 이제 지난 3월달에 창당돼가지고 안철수의 기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께서 물러나고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전부 여러분들이 비대위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목표는 우리 38명의 국회의원들이 단결해서 일을 잘하고 또 그 다음에는 당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당을 완전히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철수 전 대표나 우리 천정배 전 공동대표나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꼭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그 중에 안철수 전 대표도 포함된다. 그래서 안철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우리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인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에 대통령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갈게요. 비대위 꼭 가서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것으로 온국민방송 개국 행사는 마치고 비공개 비대위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온 아나운서를 여기 혹시 지상파나 종편 뉴스 채널에서 절대 스카우트 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8시, 9시 뉴스 앵커보다 훨씬 잘하네.